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는 효정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자신을 기다리는 신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효정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에 이상이 생긴 건지 효정은 당황해하며 뒤를 돌아보는데 누군가 효정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효정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효정은 자신을 노려보는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효정은 며칠 전부터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항상 죽은 자신의 친언니인 효진이 나와서는 효정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효정은 꿈이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져서 엄마에게가 언니가 자꾸 꿈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꿈에도 요즘 언니가 자주 나온다고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꿈에 나오는 언니가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하는 효정에게 언니가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건데 뭐가 무섭냐며 엄마가 말하자 효정은 그럼 왜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는 그렇게 매섭게 노려보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까지 들은 엄마는 그건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다음날 아침 일찍 절에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스님을 찾아가 요즘 죽은 딸이 동생의 꿈에 나와 드레스를 붙잡고는 노려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왜 그런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결혼을 하는 동생이 부러워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런 영혼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한 영혼 결혼식이란 게 있으니 해주는 게 좋겠다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꿈에 계속 나올 정도로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 싶어 안타까워지는 마음에 스님에게 좋은 신랑감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님의 소개로 효진의 영혼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 절에는 목탁 소리만이 울려 퍼져나갔고 절 밖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엄마는 스님의 옆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1992년 신랑 김성열, 신부 고효진의 영혼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위패 앞에 켜져 있던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이 자리에 두 사람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며 신랑과 신부의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인사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신부의 인사를 진행하자 또 한 번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문이 열림과 동시에 신부의 위패가 거세게 넘어졌습니다. 효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영혼 결혼식이 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효진의 엄마는 그래도 바라는 결혼을 해주었으니 더는 딸이 꿈에 나오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든 꿈속에서 엄마는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너머로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골목을 보고 있자니 곧이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효진이 숨을 몰아쉬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놀란 엄마는 효진이를 불러 세웠고 효진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엄마의 물음에 대답을 하려던 효진은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에 기겁을 하며 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히 효진이를 부르며 쫓아가려고 했지만 엄마는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효진이 쫓기는 꿈을 꾸게 된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바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스님은 외로워서 영혼 결혼식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효진이 악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으니 3000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는데 스님이 엄마를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의 옆에는 훤칠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하고 넌지시 물으니 효진이와 결혼을 올린 신랑의 형이었습니다. 엄마는 인물이 좋은 신랑의 형을 보니 효진이와 결혼을 올린 신랑도 인물이 좋겠구나 하며 내심 흡족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신랑 김성열의 사망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박사였던 성열은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고 말았고 그 사고로 김성열이 사망한 건 물론 그 졸음운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성열의 형을 만나 김성열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엄마는 효진을 쫓는 악기와 그 사건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비장한 표정으로 손에 염주를 들었습니다. 효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에게 어쩌려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악기에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이 악기를 때려잡을 것이라며 염주를 손에 꼭 붙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든 엄마에게 또다시 무언가에 쫓기는 효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엄마는 어두운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언가가 다가왔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은 효정이 다가와 무엇을 봤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딸을 괴롭히는 정체를 봤으나 그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만 커진 엄마는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든 꿈속에서까지 방 안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방 밖에서 엄마를 부르는 효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 안으로 효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효진의 손을 붙들고 누가 쫓아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다며 마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딸에게 엄마는 왜 그러는지 다그치듯 물었는데 그때 방문 앞으로 효진을 쫓아오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효진씨, 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방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효진은 진저리를 치며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하며 엄마가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내 남자가 엄마를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을 사위인 김성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엄마는 그제서야 딸이 왜 그렇게 도망을 다녔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딸 효진은 살아생전 국내의 잘생긴 배우들도 별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난히 남자의 인물을 따지던 여성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엄마는 인물이 떨어지는 성열을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효진은 엄마의 꿈에 나타나 결혼식을 물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스님에게 찾아가 영혼 결혼식을 물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성열과의 영혼 결혼식은 물리게 되었고 다른 잘생긴 총각을 소개받고 다시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열과의 영혼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의 영혼 결혼식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꽃미남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서 한을 불 수가 있었고 신혼생활이 바빴는지 한동안 엄마의 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